안녕하세요. 서약사 사랑의 서약입니다. 오늘은 요드 미네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약사인 저조차도 요드가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려 했습니다. 요드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올 수 있다는 말에 요드를 기피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더 해보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요드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 체내에 쌓이는 독소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오히려 요드가 체내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고마운 미네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요드를 먹고 있고 약국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요드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한 70% 정도가 요드 결핍이라고 하는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평상시에 김,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해산물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말이죠. 요즘은 그 패스트푸드라든지 가공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해조류와 해산물을 섭취하는 게 많이 줄었고, 그리고 특히나 환경 독소에 의해서 요드가 흡수되는 게 많이 방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요드는 주기율표상으로 그 17번째에 들어있는 할로겐족이라고 하는데, 이 할로겐 조개는 불소, 염소, 브롬이 같은 한 가족입니다. 불소, 염소, 브롬의 경우에는 우리 체내로 들어와서 그 요드가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 체내에서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불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약 속에 들어가 있고, 염소는 수영장 물과 표백제에 들어가 있고, 브롬은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하는 난연제와 그리고 그 밀가루가 이렇게 뭉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 밀가루에는 안 들어가고 미국산 밀가루에 그 브롬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국산 밀가루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빵을 만들거나 면을 만들 때 미국산 밀가루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브롬을 많이 섭취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수시로 사용하는 그런 물질 속에 이런 할로겐족 독소들이 많이 몸에 들어오다 보면은 체내에서 요드는 흡수되지 못하도록 하면서 얘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드는 물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중요한데요. 갑상선 호르몬뿐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유방이나 난소, 자궁, 그리고 전립선, 고환, 침샘, 피부와 같은 그런 분비샘에도 작용을 합니다. 분비샘에 요드가 충분하지 않고 할로겐 쪽 그런 독소들이 그 할로겐 쪽뿐만 아니고 그런 환경 독소들이 많이 있으면 요드의 흡수는 방해받으면서 그러면서 체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과 같은 그런 그 자가면역 질환도 일으킬 수 있고, 요즘에 많은 갑상선 결절, 그다음에 유방의 물혹이라든지 난소의 물혹, 그리고 뭐 전립선 그 비대증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막 자꾸 침도 마르고 눈도 건조해지고 피부도 건조해지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갑상선 암이라든지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요드가 부족해지면 신진대사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요드가 그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갑상선 호르몬이 체온을 조절을 해주는데, 요드가 부족해지면 저체온증이 오게 되고 손발이 차고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종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혈증도 생기고 비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재 WHO에서는 하루에 요드 권장량을 0.15mg을 권하고 있는데요. 0.15mg이라면 우리가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드가 0.7mg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루에 요드를 미역국 5분의 1그릇만 먹으라는 얘기죠. 정말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용량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갑상선에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그런 요드 양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드는 갑상선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유방을 필요해서 우리 몸 전체적인 그런 분비샘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드의 권장량을 더 늘려야 된다 하고 이제 전문가들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흔하게 12.5mg 정도는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으로 해서 한 1에서 10mg, 평균 한 3mg 정도의 요드를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기능학을 하는 그 병원에서 요드 결핍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측정한 참가자의 한 80% 정도가 요드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추위도 잘 타고 손발도 차갑고 몸도 자꾸 붓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지고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요,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요드 부족증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래쪽 댓글창에 기능의학 연구소에서 제시하고
제공하고 있는 그 요드 결핍 자가 진단 설문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결핍 상태로 되어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종이컵이나 컵라면 같은 거 이런 거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미국산 밀가루나 빵 이런 거 자제하시면서 요드 보충제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피로와 부종과 그 다음에 이 저체온증으로 좀 시달리신다면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요드 보충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드는 과거에 항생제가 없었을 때 결핵이나 매독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그런 감염증에 사용이 되었는데, 그 요드가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원충, 거기다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그런 작용까지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드를 활용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드, 셀레늄, 아연이 들어가 있는 복합제를 먹고 있는데요. 이거를 먹으니까 확실히 눈 건조증도 좀 덜해졌고, 그리고 비염 증상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겨울이 되면 아무리 핸드크림을 발라도 손이 많이 건조했었는데 이거를 바르고 나니까 손도 촉촉해지고 얼굴도 촉촉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